네,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교시 때 좀 너무 길게 이제 수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38분에 걸쳐서 수업을 했으니까 2교시, 3교시 때는 조금 짧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침 2번 보시면 중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그래서 이것은 책이오, 이것은 책이오 할 때 책이 오로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상대 높임 6가지 등급 이야기했었죠. 거기에 하우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하계체도 있고 하우체도 있는데 이 하우체라고 볼 수 있듯이 이렇게 하우체 약간 반말 비슷한 것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걸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 하우체로 오로 끝내야 됩니다. 하오잖아요. 하오니까 오로 종결어미를 오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이오, 이리로 오시오, 이것은 책이 아니오 라는 식으로 다 하우체에 반말에서 하우체로 끝날 때는 이렇게 오로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물론 해요체라는 것도 있어요. 해요체. 근데 그거는 반말이 아니죠. 그건 높임말이죠. 그래서 해요체로 쓸 때는 당연히 요로 써줘야 되는데 이게 반말로 쓰는 것인지 높임말로 쓰는 것인지 이런 건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높임말로 쓸 때는 요로 끝내야 되고요. 이렇게 이것은 책이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건 하우체거든요. 하우칠 때 반말일 때는 오로 하우체로 끝내야 맞는 것입니다. 잠깐 이제 1교시 끝나고 쉬는 동안에 모기가 물려가지고 지금 약간 간지럽네요. 아유, 언제 이렇게 모기가 저를 물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부침 3번 보시면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오는 이 요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침 3번이 부침 2번과 연동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침 2번, 부침 3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약간 좀 시험 문제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종결어미는 오로 써주고 연결형은 요로 써준다라는 것. 그거 좀 시험 문제로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침 2번과 부침 3번은 연동돼서 나옵니다. 자, 예를 보시면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이렇게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때는 연결형은 이 요로 써준다는 것, 이 오로 써주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종결형은 오로 써주고요, 이 오로 써주고 그 다음에 연결형은 요로 써준다, 이 요로 써준다라는 것, 그거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자, 을퍼 이거 우리 한글맞춤법 15항의 내용은 어간과 어미가 있을 때, 용언과 어미가 있을 때, 서로 분리해서 구분하여 적는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발음대로 을퍼로 적는 게 아니라 뒤에 걸로 적는 게 아니라 구분하여 적는 앞에 것 그러니까 리을 피읍 써주고 구분하고 어미 어를 구분해서 그렇게 적어주는 앞에 표기가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침 1번 보시면 1번 넘어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넘다라는 것은 이제 물이 넘어가는 것, 요게 이제 사람 넘어가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인식이 들죠. 넘어지다도 마찬가지고 넘어가다는 이제 넘다니까 더 뜻이 본 뜻이 살아 있군요. 본 뜻이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다로 그렇게 1번에 앞에 걸로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미끄러지다 있죠. 미끄러지다라는 게 미끌다에서 온 말이 아니에요. 미끌다라는 단어는 없죠. 미끌미끌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끌다에 어지다가 결합한 것이 아닙니다. 즉 원형이 없습니다. 원형이 없기 때문에 본뜻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끌 플러스 어지다가 아니라 미끌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 원형이 없고 본뜻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뒤에 거 미끄러지다 뒤에 걸로 적어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부침 2번 보실까요? 이리로 가시오가 있고 가시요가 있는데 이리로 가시오로 적어주는 게 맞겠죠. 자, 종결형은 하우체니까 오로 적어준다에 따라서 앞에 걸로 적어주는 게 맞겠고요. 부침 3번 보시면 그는 나의 부친이요, 친구요, 스승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연결형은 이오로 그렇게 써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한글맞춤법 16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모음조화 표기이네요. 모음조화라는 게
바로 우리 제가 저기 둘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예,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양성 모음에 따라서 그렇게 퐁당, 음성 모음에 따라서 풍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기 의성, 의태어만 보통 예,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우리 제가 2주차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모음 조화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이런 저기 용언과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막아입니까? 막어입니까? 막아죠. 그 다음에 먹어입니까? 먹아입니까? 먹어지요. 이런 식으로 막의 아에는 연결음이 아가 결합하고요. 그 다음에 음성음이 먹의 어 같은 경우에는 연결음이 음성 모음인 어가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접어도 마찬가지죠. 잡다에는 아가 결합하고 접다에는 어가 결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음 조화할 때는 의성, 의태어만 보통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보다도 더 오히려 모음 조화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결합하는 어간과 어미의 문제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것, 더 중요하다는 것, 이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페이지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16항, 모음조화 표기. 제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아, 오일 때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에 모음일 때는 어로 적는다. 예, 그래서, 양성 모음은 아, 오입니다. 아, 오 계열이 양성 모음이고요. 나머진 다 음성 모음이라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게다 있죠? 예, 게다에 그게 가이가 애가 양성 모음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음성 모음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한글이 오늘 한글날입니다만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같은 이제 비중을 이루고 있었어요. 같은 숫자를 이루고 있었는데 6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양성 모음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가지고 5계열만 양성 모음이고요. 나머지는 다 음성 모음으로 음성 모음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 한번 낼게요. 자, 졸졸은 좀 작은 개념이고 줄줄은 좀 큰 개념이잖아요. 이 졸졸과 줄줄이 더 크다는 개념을 외국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예, 자, 졸졸이 우리는 작고 줄줄이 더 큰 개념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퐁당퐁당이 작고 퐁덩퐁덩이 더 큰 개념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더 큰 것이 떨어지고 큰 것이 줄줄 흐른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서양 사람들 아니면 외국인들,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아니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예, 당연히 모릅니다. 예. 우리는 이제 교육에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마치 본능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양성모음, 음성모음의 개념은 이거는 알타이어에 존재하는 이제 모음 좋아하는 알타이어 어족에 속해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인데요. 예, 그것도 이제 각 나라마다 달라요. 뭐 몽골어나 아니 터키어나 이런 것들 이런 말들에 다 모음 조화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양성모음, 음성모음과는 또 체계가 다릅니다. 하여간 어쨌든 모음 조화는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여간 졸졸과 줄줄이 더 크다는 개념을 아는 것은 그거는 한국인들이 교육을 받아서 학습을 받아서 그런 것이지 그거는 본능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1번 이제 아로 적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보시면 나아도 나아서 이런 식으로 나다. 예, 그게 아니까 양성모음 아니까 역시 양성모음의 어미인 아가 결합을 했군요. 아도 아서 마찬가지고요. 어도 어서가 아니라 아도 아서가 결합을 했군요. 마가도 마가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얇아도 얇아서 얇다 이것도 이 플러스 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 계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계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양성모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얇아도 얇아서 돌아도 돌아서 보아서 보아도 그래서 아와 오 요거는 이제 양성모음이니까 아와 오 계열일 때는 아가 결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번 어로 겪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개어도 개어서 겪어도 겪어서 이런 식으로 개다
요 애가 아이이기 때문에 마치 아 계열로 착각을 합니다만 요 같은 경우는 그 음성 모음입니다. 아 계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가 결합한 것이 이야. 그래서 야가 되는 것. 이가 결합해서 이 뒤에 오가 결합해서 요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아 계열, 오 계열 맞습니다만 이렇게 아이 같이 이렇게 애로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는 이거는 아 계열 아닙니다. 예, 그냥 음성 모음입니다. 그래서 개어, 개어도 개어서 이런 식으로 어가 결합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겪어, 겪어도 겪어서 이거는 이제 이 플러스 어네요. 예, 그러니까 음성 모음 어가 결합을 했고요. 되어, 되어도 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음성 모음입니다. 그래서 어서, 어도 이런 식으로 어가 결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배어, 쉬어, 저어, 주어, 피어, 히어 다 마찬가지로 아, 오 계열이 아니므로 다 음성 모음으로써 뒤에 어가 어미 어가 결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1번 내 걱정 말고 잘 살아, 잘 살어. 예, 잘 살다, 살다의 아네요. 아니까 양성모음 아가 결합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침을 뱉어서 뱉어서 요거 두 개 중에 뭐가 맞을까요? 예, 침을 뱉어서 예, 앞에 그 뒤에 게 맞습니다. 애 같은 경우에는 음성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예,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17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사 요표기네요. 제 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예,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읽어, 읽어요, 참으리, 참으리요, 좋지, 좋지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우리가 보면 저기 상대 높임 있죠? 상대 높임의 6등급. 예, 그러면 해체가 있고 해요체가 있네요. 예, 그 다음에 해라체가 있죠? 여러분 해라체하고 해체하고 둘 다 반말이잖아요. 예, 반말인데 해체하고 해라체 두 개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예, 뭐 밥 먹었니? 이거 해라체입니까? 해체입니까? 예, 밥 먹었냐? 이거 해체입니까? 해라체입니까? 많이 헷갈리시죠? 밥 먹었지? 요거 해체입니까? 해라체입니까? 많이 헷갈리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 저기 해체하고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해체하고 해요체의 그 두 개의 저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 바로 요가 결합을 하면 해체에서 해요체가 되는 겁니다. 해체에서 해요체가 되는 것은 요가 결합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요가 결합할 수 없는 것은 해체가 아닙니다. 요가 결합할 수 없는 것은 해라체입니다. 해체. 자, 그러면 예, 제가 이제 힌트를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읽어, 읽어요. 어 같은 경우에는 해체 맞군요. 요가 결합할 수 있으니까요. 참으리, 예, 요 의리 같은 경우에도 참으리요. 요가 결합할 수 있으니까 예, 해체군요. 뜻밖의 해라체 같은데 예, 해체군요. 뜻밖의 해체군요. 그 다음에 좋지, 지 같은 경우에도 좋지, 좋지요. 요가 붙을 수 있으니까 좋지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해체군요. 자, 그 다음에 좋니? 니 같은 경우에 좋니요? 안 되죠. 결합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해라체예요. 요건 해라체. 좋니? 니 같은 경우에도 좋냐? 좋냐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해체 아닙니다. 해라체입니다. 그래서 야 같은 경우는 이제 해라체라는 걸 알겠는데 니 같은 경우가 해라체인지 해체인지 많이 헷갈려요. 그런데 좋니요? 안 되는 거 보니까 좋니 같은 경우에도 니 같은 경우에도 해라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그 요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그 요를 붙여준다라는 것, 즉 해체에는 요를 붙여준다는 것이 바로 17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예의 반대말은 아니입니까? 아니 오입니까? 아니 요입니까? 예, 자, 응의 반대말이 응의 반대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긍정 부정해서 응의 반대말은 아니입니다. 그럼 예의 응의 존댓말인 예의 반대말은 아니 오일까요? 아니 요일까요? 예, 아니라는 건 감탄사예요. 예, 감탄사기 때문에 그 뒤에 조사 요가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책이 아니오라고 그렇게 저 종결어미로 사용할 때 하오체로 얘기할 때는 당연히 오를 붙여야겠죠. 그렇지만 예 아니오라고 대답할 때는 그거는 감탄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감탄사를 사용할 때는 그 뒤에 조사 요가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아니 오가 아니라 아니 요가 맞아요. 그래서 예 아니 요로 대답하시오. 그게 맞아요. 예 아니 요로 대답하시오. 그거는 감탄사로 대답하라는 얘기니까 예
아니 플러스 요가 결합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예, 아니, 요로 대답하시오가 맞는 것이지 예, 아니, 오로 대답하시오라는 말은 틀립니다. 예, 그거는 그 아니, 오라는 거를 그 지금 저기 그게 감탄사인데 예, 그거를 뭐 저것은 책이 아니오에 하오체로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것이니까 그런 걸 땐 틀리고 예, 감탄사일 때는 아니에 요가 결합한 예, 그 아니 요가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 아니 요입니다. 예, 뒤에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 맞춤법 18항 20페이지의 불규칙 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규칙 표기는 여러분도 어려워하시죠? 예,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똑같은데 뭐 소따 같은 경우는 소사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따 같은 경우는 그어 이렇게 같이 시옷 받침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이렇게 그 인식이 되는 거는 이거는 저기 우리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식으로 어려서부터 찬찬히 차근차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그래도 덜 어려워하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단순에 외워야 됩니다. 단숨에 외워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한국인도 사실 좀 어렵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 좀 특히 집중해서 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맞춤법 18항 불규칙 표기입니다. 자, 18항 다음과 같은 표기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난 대로 적는다. 다 좀 이렇게 벗어난 대로 적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 1번 어간의 끝 리을이 줄어질 적입니다. 이런 것을 리을 탈락이라고 부르죠. 리을 탈락. 옆에 리을 탈락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예를 보시면 갈다, 가니, 갑니다, 가시다, 가오. 하늘을 나르는, 날다, 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저번에 그 2주차 때 수업을 했었죠. 예, 이건 리을 탈락이니까 리을을 꼭 빼주시기 바랍니다. 놀다, 노니, 놉니다. 놀니, 놀은, 노릅니다. 아닙니다. 놀습니다. 아닙니다. 예, 다 리를 탈락시킵니다. 노니, 놉니다. 노시다, 노 이런 식으로. 자, 불다 같은 경우에도 부니, 붑니다, 부시다, 부오. 둥글다, 둥근이, 둥급니다. 둥그시다, 둥구. 예, 어질다, 어진이, 어진. 어집니다, 어지시다, 어지오 이런 식으로 리를 다 탈락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리를 탈락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아래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어간의 끝받침 리을이 어미의 촛소리, 어미라고 그래가지고 뭐 붙는 것마다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니은, 비읍, 시옷, 오, 을, 즉, 앞에서 니은, 비읍, 시옷, 앞에서 떨어진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러니까 어떤 어미가 결합하건 간에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니은, 비읍, 시옷, 앞에서 줄어지는 경우 준대로 적는다. 제가 2주차 때는 니은 앞에서만 떨어진다는 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는 훨씬 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군요. 니은, 비읍, 시옷, 앞에서 떨어진다는 것. 예,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 볼까요? 위에 따라서 아시다시피로 적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알다에 시가 결합했잖아요. 시는 시옷 앞입니다. 시옷 앞이기 때문에 리를 떨어져서 아시다시피로 적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알다시피 있죠. 알다시피 같은 경우에는 니은, 비읍, 시옷, 앞이 아니군요. 요거는 디귿 앞이군요. 다시피 디귿 앞이기 때문에 이것은 딱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알다시피로 적어줍니다. 아다시피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는 아시다시피 시옷 앞이니까 리를 떨어뜨리고, 알다시피는 다시피 앞이니까 디귿 앞이니까 리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 예,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붙임 볼까요?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리을이 준대로 적어요. 마지 못하다. 이거 지읒 앞이네요. 예, 말지 못하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거 지읒 앞에선 떨어지지 않는 게 예, 그게 이제 원칙입니다만, 그렇지만 이거는 하도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마지 못하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냥 떨어진 대로 적게끔 한 것입니다. 마지 않다, 하다마다, 하다 말다. 여기서 왔겠죠. 하자마자, 하자 말자에서 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 다 그 디귿 앞이고 지읒 앞이지만 사람들이 고래로 옛날부터 예, 쭉 그렇게 예, 그 담아다, 담아자 이런 식으로 자마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다
리을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적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예, 이것도 맞죠? 예,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데 하지 말아라도 맞을까요? 자, 이게 하지 마, 하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이건 뭐 다 앞에 말이 붙으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자, 어떤 게 맞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방금 배운 거에 의하면 요것만 맞아요. 요것만. 예전 요거 다 틀린 거였습니다. 틀린 거였는데 2015년에 맞게 했습니다. 요거를. 원래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요것만 맞고 이렇게 쓰는 건 틀리다라고 나왔었는데 2015년에 얘네도 맞게끔 이렇게 규정을 고쳤습니다. 규정을 추가했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자신 있게 드렸던 말씀은 한글 맞춤법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알 수가 없다라는 게 그게 좀 되게 편견이다. 89년에 규정된 이후로 제정된 이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는 걸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2011년부터 야금야금 국립국어원에서 몇 가지를 더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말씀을 마음껏 못 드려요. 89년에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배우기 힘들다고 하신 분들은 89년 이전에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89년에 바뀐 것을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바뀌어가지고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그거는 이제 착각인데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부죠. 8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규정을 그대로 이제 익히면 돼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2011년부터 자꾸 국립공원에서 추가를 해요. 예, 매년 이제 12월 31일에 몇 가지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책은 지금 다 2019년 거까지 다 담아놨어요. 예, 담아놨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 책을 보시면 되는데 하여간 저도 이제 매번 책을 낼 때마다 그거를 추가를 시켜야 되는 좀 그런 부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제 거는 다 반영을 해놨는데 하여간 하지 마라 예전에 틀린 표현이었는데 2015년에 맞겠다. 하지 말아라 예전에 틀린 표현인데 맞겠다. 앞에 거는 원래 규정에 다 맞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해설 볼까요? 해설 보시면 지 말아라, 지 마라가 마라의 경우는 어간의 끝받침 리을과 어미의 아가 함께 줄여지는 형태인데 이른바 문어체의 명령력이나 간접 인용법의 형식에서는 말라가 사용됩니다. 예, 그래서 가지 말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어체 명령형 제가 아까 하라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라체 같은 경우가 그렇게 좀 문어체 명령형 즉 표제로 그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인용할 때 그때는 이제 하라체가 사용이 되는데 그럴 때는 가지 말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리을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읽지 말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인용형 간접 인용할 때 그럴 때도 읽지 말라고 했지 말라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우리가 구어체로 얘기할 때는 마라 말아라고 써주는 게 맞는데 말아라도 좀 맞겠다는 것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쨌든 인용절일 때 있죠. 인용절일 때나 아니면 문어체 명령형 신문의 표제나 이런 걸로 사용이 될 때는 그때는 말라라고 그렇게 써줘야 맞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 볼까요? 하지 마라, 하지 마의 경우에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도 표준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에 아까 전에 드렸던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말아라, 마라 틀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말아라, 마라도 맞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지 말라 이렇게 문어체 명령형이나 아니면 읽지 말라고 하였다 이렇게 간접 인용일 때는 또 말라도 맞다는 것. 그때 이제 읽지 마라고 했지 그런 식으로 하면 틀립니다. 이거는 이제 간접 인용일 때는 말라라고 써줘야 하라체니까 말라라고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2번 보시면 어간의 끝 리을이 줄어질 적 요것을 시옷이 줄어질 적 요것을 시옷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그따 같은 거는 그서가 아니라 그어 시옷을 탈락시킵니다. 그은이 그었다. 낳다 나은이 낳았다.
지었다, 이어, 이은이 이었다, 짓다, 지어, 지은이 지었다. 이런 식으로 시옷을 이렇게 탈락시키는 게 있겠죠. 그런데 그 시옷 불규칙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솟다 보세요. 솟다는 소사, 소승이 리을을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따 같은 거는 시옷을 잠깐 리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시옷을 탈락을 시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인 거예요. 어떤 거는 떨어뜨리고 어떤 것은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불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래 해설 볼까요? 줍다가 상당히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줍다의 방언으로 다루어집니다. 예, 그러나 어원적으로 줍다에서 파생된 부사 주섬주섬은 주엄주엄으로 적지 않는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주워 먹었다 라고 쓰는 표현, 그거 틀린 표현입니다. 줍다라는 것은 비표준어입니다. 줍다가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주워 먹었다. 예, 좀 하여간 뭐 3초 이내로 떨어져서 먹으면 뭐 평균이 없다라는 그런 설이 있는데 뭐 믿을 수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뭐 그 땅에 있는 걸 주워 먹는 사람을 땅거지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아깝잖아요. 예, 하여간 뭐 어쨌든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예. 자, 어쨌든 저기 줍다, 줍다라는 말이 있는데 줍다라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줍다가 맞는데 단 주섬주섬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경우에는 저기 줍다에서 그 파생된 말이니까 그런 부사일 때는 주섬주섬이라고 주엄주엄이 아니라 주섬주섬이라고 적는 것이 맞는데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줍다라고 쓰는 것은 예, 그거는 이제 비표준어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주웠다가 아니라 주웠다가 그 비읍 불규칙이죠. 비읍이 우가 되는 현상. 줍었다가 아니라 주웠다. 비읍이 우가 되는 현상. 우리 3번에 저기 또 뒤에 배울 겁니다. 비읍 불규칙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주었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웠다 틀린 표현입니다. 자, 3번 보시면 어간의 끝 히읗이 줄어질 적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예, 히읗 불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 같은 경우에 그러니, 그러면, 그러오 이런 식으로 자, 뒤에 이제 이게 다 저 2번 같은 경우는 시옷 불규칙은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시옷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근데 3번의 히읗 불규칙은 약간 좀 복잡해요. 예, 그래서 그 뒤에 그 참고에 이제 설명을 붙였는데 하여간 그 히읗 불규칙이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좋다 보세요. 좋다. 좋으니, 예, 좋을, 그 다음에 좋으면 이런 식으로 이럴 경우에는 이제 히읗이 안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불규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애는 떨어지고 어떤 애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히읗 불규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까맣다, 까마니, 까말, 까마면, 동그랗다, 동그라니, 동그랄, 동그라면, 동그라오, 펄었다, 펄어니, 펄얼, 펄어면, 펄어오, 하얗다, 하야니, 하얄, 하야면, 하야오 이런 식으로 예, 히읗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히읗 불규칙의 경우에 아래 참고를 읽어보시면 히읗 받침을 가진 형용사일 때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형용사. 그러니까 놓다 보세요. 놓다. 놓다는 동사입니다. 예. 놓으니, 놓을, 놓으면 이런 식으로 거기는 안 떨어져요. 동사는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형용사일 때는 히읗이 떨어지는데 단 좋다도 형용사거든요. 그런데 좋다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좋다는 좀 예외예요. 예, 예외로 뒤에 배울 겁니다. 하여간 그 히읗 불규칙은 다 동사, 형용사 다 해당하는 문제 아니라 형용사에만 해당하는 문제다라는 것. 예,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22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참고를 보시면 이제 히읗 불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아래 적어 놓았는데요. 자, 1번 보시면 모음 앞에서 히읗이 탈락하고 모음끼리 축약을 한다. 예, 이런 경우. 예, 그래서 노랗다가 노래, 예, 노라았고, 노랬고, 누렇다, 누래, 누렀고, 누랬고. 자, 이거로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자, 노랗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노랗다. 여기에 아가 결합합니다. 자, 그러면 모음 앞에서 히읗이 탈락해요. 히읗이 탈락하고 모음끼리 축약한다. 그래서 얘네 둘이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됩니까? 애가 되네요. 그래서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히읗이 탈락하고 그렇게 모음끼리 축약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누래를 볼게요. 누래 보면 이게 누렇다. 여기에 이제 어가 결합하죠. 우리 저 모음 조화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게 히읗이 탈락하고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됐냐면 얘는 애가 돼요. 어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누레가 돼요. 누레가 됩니다. 예, 그래서 노래는 아이로 써주고요. 누레는 어이로 써준다는 거,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예, 그래서 누레 이렇게 써줘야 맞는 거고요. 요게 마치 틀린 표기처럼 누레라고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누레라고 써줘야 될 것 같지만, 예, 이게 두 개 모음이 합쳐지면 어이가 되기 때문에 요거 틀린 표현이고 요게 맞는다는 거, 맞다는 것. 예, 요것도 좀 뜻밖의 말인데, 뜻밖의 뜻밖의 답인데, 예, 이렇게 앞에 걸로 써주셔야 맞습니다. 예, 노래는 예, 아와 아가 합쳐졌으니까 에 이렇게 아이로 예, 이렇게 써주는 게 맞고요. 자, 그 아래를 보실까요? 그런데 다만 그렇다 있죠. 그렇다 같은 경우는 모음좌를 어기고 그랬고 등으로 활용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하여간 누레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모음좌를 지켜가지고 누러이로 써줘야 되는데 그렇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어가 결합함에도 불구하고 히읗이 탈락하면서 그렛으로 아이로 예, 그렇게 좀 활용한다는 것, 예, 그것도 예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